대치동 5% 안에 들 때 평균적인 지능이면은 충분합니다. 특별한 그래요? 지능이 필요가 없어요. 네. 최상위권 가는데 기본적인 방법을 꾸준히 크게 감정 휘달림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다.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거, 저희가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거구나, 실제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는 글의 구조를 유형화를 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저는 샌데이 강사일 때는 제가 부족해서 글의 모든 구조를 유형화시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,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하게 된 거는 모든 글을 어떤 유형에 맞춰서 인식할 수가 없다,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부질없다라고 나중에 느끼게 되었어요. 편하게 가르치려고 이건 이런 문장 구조잖아, 전형적인 두 가지씩 문장 구조에 중간에 한번 꼬는 그런 구조잖아,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은 분명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, 글이라는 거는 모든 거를 다 틀에 맞춰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가르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. 요거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독해 이제 시작하면서 가르칠 때 좀 빠져들기 쉬운 유혹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. 분명 뭐 몇 % 이상은 전형적인 문단 구조라든가 글의 구조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문제가 뭐냐면 한 70%는 이렇게 나와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다 안 줄 알아요. 그게 쉽고 받아들이기가 쉬우니까.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30%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.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변별력이 있는 건 30%인데 그렇죠. 30%가 더 중요해요. 네. 그래서 처음부터 배울 때 뭐 여러 가지 글의 종류가 있으니까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,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. 네. 가르치기도 어렵고. 네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굉장히 큰 게 뭐였냐면은 책 읽기랑 수능 같은 거가 입시랑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초등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네네.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안 읽었단 말이에요. 왜냐면 효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. 이건 너무나 직접적이지 않고 관련이 없다, 학습이랑은. 근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.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왔다.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건 시행착오를 가장 안 하고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려고 했었거든요.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부하려고 했었는데,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저를 좀 망쳤다. 그게 불가능하다. 어떤 과목이나 특히 국영수는 시행착오 없이는 배울 수가 없다. 왜냐? 모든 거를 인스트럭션에 맞게 학습할 수가 없어요, 효과적으로.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크고 그거를 혼자 겪지 않으면은 습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린다. 그게 저였다.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수학도 저는 이제 요령만 피워서 엑기스만 뽑아먹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,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데 5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그거를 어떻게든 뭐 50 안에 끝내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수학을 진짜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300 정도는 에너지를 썼다. 네. 아예 시행착오 없이 엑기스만 뽑아서 네. 가려는 방식은 안 통한다. 삶에서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그쵸. 네. 시행착오 없이 갈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다. 네. 예,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학생들한테 네.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. 제가 이제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.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그 수업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그게 이 강사로서의 어떤 역할이고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특별히 이게 어떤 아이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고 네. 어떤 과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고, 나는 선생님이 됐으니까 가르쳐야겠다. 가르치는 게 뭐냐? 강의를 해야겠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강의를 하려고 뭔가를 좀 많이 만들고, 내가 설명할 거 다 자료 준비하고, 뭐 네. PPT도 만들고, 네.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, 제가. 음.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, 이거는 본질이 아니구나, 이런 걸 깨달았죠. 제가 좀 특히 좀 심했을 수가 있는데, 수업에 구색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필기 같은 거 이렇게 해야겠다 미리 이렇게 좀 생각하고,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농담 같은 거 하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집중을 확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수업을 짜놨었는데 잘 안 돼요, 그렇게.
왜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냥 카메라한테 녹화를 시킨다 하면은 그건 돼요. 그거에 맞는 아이도 있긴 있을 텐데 다 맞진 않고, 실제로 수업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하는 수업이니까 반응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. 네. 구색을 맞추려고 강연 같은 거 중점을 둬서 설명을 하나하나 다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,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었구나, 아이들이 요거를 이제 알아서 반성을 많이 했죠. 그건. 그러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강의 안 하고 네. 뭐 하시냐. 네. 저는 이제 깨달은 건 이거죠. 아이 한 명이 학원에 와서 아니면 공부하는 공간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. 머리를 많이 쓰고 글을 쓰든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.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,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좀 쳐다보고 있고 뭐 고개 까딱이고 있다. 이거는 효율이 떨어진다. 시간당. 네. 요걸 제가 깨달았죠. 그 당시에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요. 그래도 그 열심히 한 게 그거였다. 저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. 뭔가를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들 죽어가요. 눈빛이 네네. 머리 쓰는 그 양이 굉장히 적구나. 조는 애들도 생각나고 하면서 좀 자괴감이 들어요. 좀 삭막한 느낌인데 뭔가 진짜 저는 열심히 준비했다고 딱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안 좋고, 반응이 안 좋다는 건 얘네들이 지금 가져가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럼 전 속으로는 힘들죠. 이거 어떡하지? 애들이 많이 안 배우는 것 같은데?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은 저는 많이 느꼈으니까 좀 바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짜는 방향으로 이제 많이 바꿨죠. 쉬운 거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과적이고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요령을 어렸을 때 많이 피웠거든요. 다 모든 걸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야겠다 해갖고 기초적인 거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적게 했어요. 당시에도 기초 같은 거는 만약에 100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서 내가 이걸 습득을 해야 되면은 쓱 봐도 한 80 이상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거를 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작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. 나중에 많이 후회한 거는 뭐냐면은 이 쉬운 거를 반복해갖고 체화를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. 그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은 글을 빨리 읽고 이런 거예요. 빨리 읽는다는 게 상당 부분이 뭐냐면은 익숙한 거를 빨리 읽는 거예요. 빨리 읽고 싶으면은 이미 익숙한 건데 다시 계속 읽고 비슷한 거 읽고 다른 각도를 읽어보고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. 그러면은 글을 빨리 읽게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. 비슷한 거 읽는 거는 내 새로운 지식이 별로 추가되는 거 없는데 뭐 이거를 읽으라는 거야. 내가 이미 익숙한 거 한 85% 제외하고 15%만 갖고 와,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 15%만 나한테 갖다 줄 사람이 없다는 거를 몰랐죠.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런 시스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없다, 세상에. 왜냐? 나한테만 맞는 거니까. 제가 만들어야 되는 거였는데. 그쵸. 그거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고,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85%도 자꾸 반복해서 배워야지 속도도 빨라지고 숙달이 되고 우리가 머리 쓰는 에너지가 적은 방면에서 다 이해 가능하고 처리 가능한 거죠. 읽는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은 자기가 읽었던 책을 또 읽는 게 좋아요. 자기가 익숙한 거 많이 읽고 수월한 거, 그건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런 습관이 들어서 알 수 있게 되죠. 책도 그렇고 아니면 리딩 책이랑 문법책도 같습니다. 듣기 책도 다 그런데 같은 거 또 한 번 하고 또 세 번째 해도 좋아요. 나중에 다른 친구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런 거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, 전교 1등이나 대학교 교수님들 혹은 1타 강사라고 말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없었어요.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시험 같은 거 봤을 때는 영어만 쳤을 때는 제가 전교 1등이었어요. 그렇죠. 근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방법들이랑 뭐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방법이 없었다.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을 해야지 전교 1등이 나오지 않나요? 네,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원장님께서는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신 분이신데 특별한 비법이라는 게 있나요? 저는 이제 공부를 좀 힘들게 했죠. 어렸을 때부터 공부 때문에 좀 이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공부를 잘해야겠다, 점수는 잘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하고 욕구,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초적인 것이고 쉬운 것을 집중해서 했습니다. 그래서 결과가 좋았고요. 그 어려운 거, 소위 말하는 지엽적인 거, 출제 빈도도 낮거든요.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뭐 알려주고 낼 때가 많아요.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초적인 거, 근본적인 거, 책 읽기라든가 책의 내용 이해라든가 문장 이해,
단어 이해, 문장 구조 이해, 그리고 글의 흐름 이해. 이거가 핵심인 거죠. 이게 방법인데 아니, 이 진짜. 방법을 알려주면은 진심으로 말하잖아요.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네. 진심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면은 그건 아니라 뭔가 숨겨둔 비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.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. 네. 빨리 가는 길이 없는데. 네. 그 빨리 가는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시간 소모죠. 네,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. 예, 그게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 한국어 같은 거 잘하는 영어권 사람들도 보거든요. 네, 네.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 게 한국어 아직도 잘 못한다.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네, 네, 이 사람 진짜 탑 클래스다. 한국어 네, 네. 구사력이. 그렇죠. 근데 한국어 아직도 잘 못한다. 네. 그리고 it takes a lifetime to learn 네. a language 이렇게 말하잖아요. 네, 네. 언어 하나 배우는 거에는 네. lifetime 걸린다. 아, 그렇죠.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하죠. 그렇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야 3개월 만에 영어 끝내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, 그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못해요.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. 네.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네. 진짜 잘하지는 못해요. 보면은 알잖아요. 저희는 이제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랑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.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 거예요 아마. 네. 일반 분들보다 이 영어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강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충 이 사람 영어 실력 가늠이 되잖아요. 되죠. 화려하게 꼼수 같은 거 알려주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못 봤다.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고등학교 돼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. 어렸을 때는 그냥 놀다가 고등학교 때 입학해서 열심히 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 이제 여러 해 동안 느낀 거는 반대다. 고등학교 입학 전에 비중이 훨씬 더 크다. 입시라고 말해서 고등학교라는 가장 직접적인 시기랑 거기에만 이제 결부를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입시도 실은 takes a lifetime이다. 생 전체가 걸린다.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길러온 부분이 훨씬 더 크다. 이거를 제가 나중에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. 생각 많이 했죠. 근데 또 선생님은 어느 정도 극복하셨잖아요.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약간 늦게 시작한 게 맞는데 또 극복하셨잖아요. 그만큼 또 약간 고통도 있으셨고. 고통이 있었죠. 예, 예.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말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. 기초적인 거 해야 되고 빨리 가는 길 없고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. 네. 사람들이 좀 듣기가 네. 약간 거북할 수도 있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다 뭐 경험으로 녹아내린 거죠.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럼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즉 지능하고 공부랑 연관은 있는데 결정 짓는 거가 아니다. 이거를 배우게 됐어요. 많은 아이들 보면서 지능이 물론 훌륭하면 도움이 되지만 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감정적인 부분이 튼튼하지 않거나 또는 인지 부분, 즉 메타인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공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면은 공부가 안 되고 오히려 지능이 높다 보니까 네. 공부에 방해되는 방법들이 많이 나온다. 그거를 많이 이제 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지능이 좋으니까 시간당 효율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법으로 정도로 기본적인 방법을 꾸준히 크게 감정 휘달림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핵심이다. 이걸 이제 배웠죠. 굉장히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경험에서 우러나신 거잖아요. 다 관찰하시고 네. 겪으시고 하셔서.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네. 다시 한번 하게 됐죠. 나는 뭐 그렇게 지능이 높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런 높으시지 않나요? 다른 게 조금 잘 되긴 했구나. 공부할 때 감정 조절이라든가 네. 공부할 때 자기 인지 계획 세우고 이런 곳은 좀 강하구나 내가. 지능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부족한 면도 많아서 외적인 게 더 중요하구나. 그래서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었고 뭐 이렇게 관리나 뭐 감정 조절 이런 게 잘 됐구나. 이런 걸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. 네. 대치동 5% 안에 들 때 평균적인 지능이면은 충분합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예. 특별한 뭐 재능 같은 게 필요 없는 것 예, 같아요. 특별한 지능이 필요가 없어요. 네네네. 최상위권 가는데.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뭐냐, 글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숨겨진 고수나 명성 있는 교수님들한테 가면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글 읽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요거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. 네네네. 저는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된 거는 권위 있는 학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법이 없다. 제가 이제 그런 걸 찾아다녔던 사람으로서 대학생활
끝자락에 4학년 정도에 이제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학교에 왔었나 이런 허무한 느낌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졸업식 때 문구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노 교수님이 말을 해주셨는데 네. 인문 쪽 과목은 다른 게 없다. 많이 글을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글 써보면은 된다. 다른 방법은 자기가 학계에 평생을 바쳤는데 없다. 이분이 그러니까 네. 뭐 비율로 따지면은 10만 분의 1에 들어가신 분이잖아요. 그렇죠. 글이나 네네. 이런 네네네. 능력이나 맞아요. 뭐 인지 능력, 뭐 네, 글쓰 능력이나 맞아요. 네. 네네네. 초 고수인데 네네네. 그런 거 이제 듣고서 화려한 비법 같은 거는 없었구나.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었구나. 경제에 이르는 비법이. 그거를 이제 계속 하면 되는구나. 이거를 이제 느꼈죠. 실은 여러 해 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라서 그거는 아. 네. 횟수로 치면은 10년 이상이죠. 나중에 뭐 나름 이제 발악도 해보고 했는데 아, 그게 아니었구나. 생각이 바뀐 부분이었습니다.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좀 많이 아시고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은 어떤 걸 느끼냐면 편안해요. 굳이 그런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죠. 이건 이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. 내용은 이거예요. 스스로 알아봐.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마디 두 마디로 듣기 좋은 얘기가 팍 튀어나오는 게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나 저런 얘기를 하나 너한테 큰 지금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. 그러니까 굳이 물어보면은 밋밋하고 어떻게 보면 컬러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. 그게 진실이니까. 그 얘기 안 하시잖아요. 이런 얘기 장황하게 안 해요. 그래서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. 그 옆에 가면은 특별한 그 쇼커트 같은 게 없다는 걸 알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은 변하지 않죠. 그런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데이터의 연구의 결과물이니까.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은 화를 안 내요. 아, 이런 거 아니에요? 저는 이렇게 막 감정이 격화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? 좀 생각해봐라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너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. 싸움이 안 되죠. 요게 느낌이 약간 돌을 닦은 분들하고 비슷하잖아요. 네네. 요게 진실이죠. 네, 교육과 관련해서 이 정도가 뭐 네.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인 것 같아요. 뭐 혹시나 공유하면은 네.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